만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우리 몸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무엇이 나올까요? 바로 밀입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먹는 밥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시도 밀입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담긴 뇌파를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역시 밀입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만물의 채소 구성 물질은 모두 다 밀입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가 몽땅 흙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밀입자는 가장 작은 흙먼지인 셈입니다. 그럼 이 흙먼지, 즉 밀입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밀입자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밀입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야구공만하게 커졌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실험실에서 자동 발사기에 장전시킨 후 그 야구공을 하나씩 발사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중간의 벽에는 두 군데의 슬릿이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를 향해 조금 전 자동 발사기에 장전시킨 밀입자들을 발사합니다. 그럼 밀입자들이 하나씩 직선으로 날아가 두 슬릿 중 한 곳을 통과하고 그 뒤에 벽면에 부딪혀 알갱이 자국을 남깁니다. 잠시 지금의 장소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갔다 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주방에 가서 냉장고에 넣어둔 탄산수를 마시고 돌아왔을 때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다시 실험실에 돌아온 다음에 여러분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거예요. 벽면에는 알갱이가 아니라 물결 자국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지 않는 사이에 자동으로 발사된 밀입자들은 알갱이가 아니라 물결로 돌변해 두 슬릿을 통과한 거죠. 따라서 슬릿 뒤의 벽면에는 알갱이 자국들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물결이 서로 간섭하면서 만들어낸 자국이 남은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밀입자가 직선으로 날아가 알갱이 자국을 남기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물결처럼 퍼져나가 물결 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실험실에서 밀입자가 발사되는 걸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들어있나요? 저건 고체 알갱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밀입자는 고체 알갱이라는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고체 알갱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밀입자가 발사되는 걸 바라보지 않는 순간, 즉 마음속에 밀입자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순간엔 어떻게 될까요? 밀입자는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밀입자가 내 마음속의 생각을 읽고 변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밀입자는 마음속의 생각을 쪽집게처럼 정확히 읽고 그 생각을 거울처럼 현실로 투사시켜줍니다. 여러분이 저건 고체 알갱이야 라는 생각을 품고 바라보면 고체 알갱이가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고 아무 생각도 품고 있지 않는다면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결로 퍼져나가면서 없어지는 건 물론 아닙니다. 단지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잠재해 있다가 여러분이 생각을 품는 순간 고체 알갱이로 깜짝 변신해 모습을 드러내는 것뿐이죠. 이런 현상을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와칭도 관찰과 동의어입니다. 지난 100년간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수없이 실시해온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과학사상 가장 유명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을 그대로 비춰준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생각은 고스란히 현실로 투사되죠. 여기서 마음이란 잠재의식까지 포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잘 살펴보면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일 현실이 상처로 가득하다면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한 것입니다.
만일 현실이 웃음으로 가득하다면 마음속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현실은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죠. 이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체인 미립자가 어떻게 물결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지? 라고요. 우리가 미립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빛 알갱이입니다. 그래서 빛이 물결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주는 온통 빛 알갱이들로 가득하죠. 광활한 우주의 공간에 내 마음속 모든 생각을 전부 물질로 둔갑시켜주는 요술 알갱이들이 가득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기적은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커다란 산 하나를 금으로 만드는 건 아주 쉬운 일이다. 단지 그것은 진리가 아닐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죠. 예수님과 부처님 이 두 분은 어떻게 자신들이 바라보는 대로 물질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주는 사람에 따라 다른 원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리에 따라 돌아가죠.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거울처럼 물질로 투사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마음 깊은 곳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숨어 있나요? 죄책감, 의심, 수치심, 슬픔, 절망, 열등감, 욕심, 증오, 집착. 이 모든 생각으로 인해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상처가 가득하죠. 여러분의 두뇌가 모르는 잠재의식 속에는 더 많은 생각이 이미지로 깔려 있어요. 이 모든 생각이 마음속에서 각기 제발 이 생각 좀 현실로 나타나게 해줘 라고 아우성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현실이 꿈쩍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갑자기 1억 원을 손에 쥐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요술처럼 깜짝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우주를 훤히 들여다보고 현실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이 깔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현실도 텅 비어 있어서 어떤 생각을 품는 순간 마법처럼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사람도 나무도 건물도 세월이 흐르면서 늙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에너지는 진동하기 때문에 각기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요. 모든 에너지는 생각이 산물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에너지의 흐름도 바뀌는 거예요. 생각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마다 고유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받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으면 실제로 상처를 주고받게 돼요. 내가 품은 생각과 같은 주파수의 생각을 품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관찰자 효과는 늘 정교한 규칙에 따라 나타나요. 여러분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생각까지 훤히 읽고 바로 그 생각을 현실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예컨대 술주정이 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여자아이는 나중에 커서 술주정이 심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난 술주정하는 남자는 정말 지긋지긋해 하며 술 마시는 남자가 싫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들이 잠재의식 속에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다가 나중에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또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은 무책임한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무척 높아요. 난 무책임한 건 정말 싫어 라며 무책임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구겨 넣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부정적 생각들이 역시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다가 현실로 등장하는 거죠. 화를 참기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꾹꾹 짓눌러 놓으면 그 화가 어디로 갈까요? 바로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럼 잠재의식 속에 깊이 저장되어 있다가
몸속이 병이라는 현실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바로 마음속에 숨어있는 생각들입니다. 모든 생각에는 각기 저마다의 주파수가 있고 그 주파수끼리 서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을 일이 자꾸 터져 나온다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눈앞의 현실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펼쳐진다면 그것 역시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 생각이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상처를 치유하고 부정적 생각을 털어내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내 현실은 내 마음의 공간에서 상영되는 영화입니다. 여기 단 한순간만 떨어져 있어도 못 견딜 만큼 서로 깊이 사랑한다고 확신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관계도 이미 정리를 했죠. 그런데 왜 마주치는 것마저 그토록 불편하게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도 원수처럼 헤어진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가까워지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어디서 생겨났나요? 바로 마음속에서 생겨난 거죠. 그러다가 사랑의 감정은 이미 흘러갔고 불편한 감정으로 바뀐 겁니다. 불편한 감정도 언젠가는 마찬가지로 흘러가다가 마음속으로 사라져 버릴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감정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난 저 사람을 사랑해 라는 생각이 사랑의 감정을, 난 저 사람이 불편해 라는 생각이 불편한 감정을 만들어내죠.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고 감정이 생각에 기름을 부으면서 불편한 감정은 점점 더 거세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리라 여기고 시간에 맡겨보지만 세월이 흘러도 그 불편한 감정은 없어지지 않고 어느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상대를 만나면 다시 몸집을 키우며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어렵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마음속에서 생각이 만들어내는 감정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감정이란 아무것도 없는 마음의 공간에서 태어나 잠시 흘러가다가 다시 마음의 공간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몸은 어떨까요? 아인슈타인은 사람의 몸도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몸도 감정 에너지처럼 마음의 공간에서 태어나 흘러가다가 마음의 공간으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공간은 정지되어 있고 정지된 공간 속에서 각 장면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영화 속의 장면들은 정지된 스크린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죠. 그런데 찻장 밖의 장면들도 영화처럼 끊임없이 흘러간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상영하는 1회 영화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미 흘러간 장면은 다음 2회 때에 다시 들어와서 봐야지 지금 다시 돌려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창 밖으로 본 장면도 똑같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라보는 가로수는 어제의 가로수가 아닙니다. 어제보다 하루 더 나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세포가 죽었고 새로운 세포가 생긴 거예요. 오늘 나무가 흙에서 빨아들이는 물도 어제와 다른 물이죠. 오늘 나뭇잎들이 호흡하는 공기도 어제와 다른 공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어떨까요? 우리의 몸속에는 매초 1000만 개의 세포가 죽고 1000만 개의 세포가 새로 태어납니다. 특히 췌장세포는 하루 만에 거의 모두 새로 만들어지죠. 위벽 세포들은 나흘마다 완전히 바뀌고요. 피부는 한 달마다, 뼈는 석 달마다 완전히 새로 탈바꿈을 합니다. 뇌세포를 포함한 나의 몸 전체는 적어도 2년마다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물갈이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은 마치 아주 느린 강물처럼 아주 조금씩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어제와 다른 물을 마시고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공기를 호흡하죠. 어떤 낯선 사람이 20년 전이 나의 사진을 봤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사진만 보고 지금의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머리털도 많이 빠졌고 얼굴은 살도 빠진 데다 주름살까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과거의 나를 지금 육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나 자신도 매 순간 영화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은 왜 영화처럼 흘러가는 것일까요? 친구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무엇이 떠오르나요? 친구의 얼굴이 이미지로 떠오를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엔 친구와 재미있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연속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연속적인 이미지로 떠오를 것입니다. 즉 생각이 연속적으로 꼬리를 물면 이미지도 꼬리를 무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24시간 내내 상영되는 영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화 속이 등장인물로 영화 속에서 사는 거죠. 정말 영화의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영화관에 가면 무대 위에 커다란 스크린이 있습니다. 스크린은 그냥 텅 빈 하얀 벽입니다. 거기를 향해 영사기는 1초에 모두 24장의 사진을 비추죠. 물론 사진 한 장만 비추고 있으면 스크린에도 정지된 그림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24장의 사진을 고속으로 돌리면 스크린의 사진들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종의 착시 현상이죠. 두어 시간에 걸쳐 이런 식으로 필름을 계속 돌리는 것이 영화입니다. 사진을 연속으로 돌리는 것 뿐인데도 우리는 그게 마치 현실인 양 울고 웃습니다. 현실도 그와 똑같죠. 두뇌 속에 생각이 끊임없이 입력되면 이미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두뇌는 이미지들이 계속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물결처럼 이어지면서 연속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마치 필름 속의 사진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스크린에 영화가 상영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생각을 필름에 비유해 볼게요. 그리고 두뇌는 영사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영사기에 필름을 집어넣고 돌리면 영화가 상영되듯 두뇌 속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의 필름이 돌아가면 인생이라는 영화가 상영되는 것입니다. 실제 영화가 영화관의 대형 스크린에서 상영된다면 인생 영화는 어디에서 상영되는 것일까요? 과거의 장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장면들이 어디에서 떠오르나요? 바로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마음의 공간을 좀 더 넓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장면들을 떠올려 보세요. 커다란 마음의 공간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장면들이 영화처럼 떠오를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공간 속에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장면들도 마찬가지죠. 10년 후의 시점이라 생각하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모든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똑같은 마음의 공간 속에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몽땅 들어 있습니다. 그 공간 속에 모든 사람, 모든 지식, 모든 사물이 들어있는 거죠. 따라서 내 마음은 내 몸속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죠. 내 인생 전체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지구도 하늘도 우주도 몽땅 내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원래의 내 마음엔 아무 생각도 아무 감정도 들어있지 않아요. 완벽하게 텅 빈 고요한 공간이죠. 우주 전체가 그 고요하고 무한한 공간 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인 것입니다. 내가 영화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생생한 현실이 되고 영화에서 멀어질수록 현실은 흩어집니다. 살다 보면 너무나 힘겹고 외로울 때가 있죠. 짊어진 짐이 너무나도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손잡아줄 사람을 찾아보지만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 10년 후의 시점에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장면들을 되돌아보세요. 육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영화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인 것입니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받아들이면서 거부하는 생각, 즉 부정적인 생각은 저절로 흩어져 버릴 거예요. 부정적 현실이라는 영화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 현실이라는 새 필름으로 갈아 끼울 수 있게 될 겁니다. 모든 생각은 빠짐없이 현실로 투사됩니다. 현실이라는 영화를 모두 진실이라는 전제로 보면 나는 끝까지 영화 속의 등장인물로 살아야 하죠. 등장인물이 겪는 모든 상처를 의식하지 못한 채 껴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현실이 모두 내가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영화를 바꿔볼 수도 있고 새 영화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영화 속의 한 등장인물처럼 아주 좁은 시야로 작은 마음을 지닌 채 영화 속에 갇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영화 전체를 멀리서 바라보는 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인간이 두뇌 크기만큼 아주 작아질 수도 있고 거꾸로 우주 전체를 품을 만큼 무한히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의 경계도 쉽게 허물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 왓칭이 일으키는 기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